최혜병 특검법 어제 발의가 됐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는데 22대 국회도 시작부터 뭐 강대강 난항이 예상되는 건 뭐 사실이고요. 특검 전국이 펼쳐질 것 같은데 21대 국회에서는 이게 폐기가 됐습니다. 네. 그 현장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혜병 특검법 표결에서 부결됐잖아요. 참 국회 아마 치욕의 날로 기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치욕스러웠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고만 게 있는 거죠. 네.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뜻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스로 부끄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혜병 특검은 국민적 명령이잖아요. 국민들의 3명 중에 2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겁니다. 국가가 무엇인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그 장병이 억울하게 제대로 된 상급자의 어떤 조치 없이 또 부당한 지시로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데 명명백백히 밝히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 네. 전 수사단장은 오히려 항명죄로 이렇게 재판을 받는 억울한 일이 생겼죠. 거기에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 권력기관들이 네. 개입을 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그 이것이 나라이냐 국가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인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의 현 주소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데 네. 22대에서 그것을 결국은 특검법이 부결됨으로써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래서 22대 와서 첫 1호 법안으로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를 우리 민주당에서는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사위원장 네, 뭐 민주당이 가져오게 된다면 좀 빠르게 통과될 수 있겠지만 통과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 폐기가 그렇죠. 또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거부권 행사는 뭐 기정사실 된 거고요. 네. 어떻게 8석을 더 가져올 수 있을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저는 22대 때 이제 발의가 되고 하면은 21대와는 분위기가 다를 거라고 봐요. 이건 꼭 통과를 시켜야 되고 통과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특검법 통과 이후에 여러 가지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최혜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대통령도 또 본인의 문제 지금은 더 많은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핵의 마일리지가 점점점 쌓아 올라가고 아니, 다 차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마일리지가? 탄핵 열차가 가게 될 확률이 많은 거죠. 네. 자, 이거 국민들은 하루빨리 네. 지금 이 상황을 좀 바꾸고 싶어 하시고 네. 거리에 나오는 시민들이 더 많아지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업무 때문에 또 뭐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장관한테 전화했다. 네. 출장 가 있는 장관한테 개인 폰을 가지고 1시간 사이에 18분 40초 연달아 3번을 전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죠. 사실은 이 최혜병 특검법 전체를 바라봤을 때 변곡점마다 대통령 핸드폰, 대통령실 전화가 연결이 돼요. 네. 7월 31일 날 한 번 있었고 8월 2일 날 3번 있었고 8월 8일 날 한 번 있었잖아요. 7월 31일 날은 어떻습니까? 지금 장관이 결재한 내용. 8명의 가실치사 혐의를 경찰로 넘겨라. 네. 결재를 했는데 대통령실 02-8006으로 온 전화를 받고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퇴수해 와라. 뭐 보내지 마라. 이첩하지 마라. 뭐 이렇게 바뀌어졌던 사건이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니까 네. 대통령실 관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아서 계속했는데 최근에는 8월 2일 날 어떻습니까? 실제 8월 2일 날은
박정훈 대령이 이첩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걸 경북청에. 그날 이제 12시부터 대통령과 대통령 전화, 민간 전화죠. 네. 민간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하고 3번이나 걸쳐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장관한테.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곧 바로 직전에 보면은 조태용 안보실장하고 통화했고 이어서 이렇게 통화하고 이루어졌던 게 뭡니까? 네.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시키고 예. 그다음 이루어졌던 것이 저는 퍼즐이 안 맞춰졌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퍼즐이 맞춰졌어요. 박정훈 대령 바로 그 수사팀들을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뭘로 입건시켰습니까? 집단 항명 수괴죄. 네. 그리고 수사관 보면은 항명죄로 한 겁니다. 저는 무시무시한. 아니 군에서 네. 12.12나 이런 거 이후 그 정도로 일어났을 때나 적용되는 집단 항명 수괴죄를 어떻게 이런 사항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종섭 장관도 대단히 그 전까지 합리적인 사람이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제명을 씌워서 입건하느냐 너무 궁금했어. 이거는 상상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첩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첩했다고 해도 군에서는 네. 지시불이행으로 지시불이에요. 그냥 징계 사유예요. 형사처벌보다 통상 그 정도 사항인데 집단 항명 수괴죄로 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3번이나 전화하고 이루어진 것들이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것들이 이루어진 것과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때도 뭐 노발대발 했을 수도 있고 야 왜냐하면 지시했는데 왜 이첩했느냐 이거 뭐 항명 아니냐 뭐 하면서 네. 했을 확률이 저는 유축한데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가행 반응을 하는 거죠. 집단 항명 수괴죄, 그렇게 항명죄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예. 어마무시한 집단 항명 수괴죄는 전시에는 사형이에요. 바로 그러니까요. 그런 데 얼마 지금 오나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죄명까지 등장했는데 그 네.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최재형 목사 이제 출석을 하고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는 현장 이게 영상은 촬영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명품백을 받았는데 그 백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최재형 목사가 준 책은 이 쓰레기 이제 분리수거장에서 네. 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여러 이제 개탄의 말씀, 분노의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최재형 목사 오늘 또 길게 조사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현장? 최재형 목사 올 조사 끝나면은 네. 바로 김건희 여사 조사를 해야 합당한 거죠. 왜냐하면 한쪽만 조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제대로 된 좀 김건희 여사 소환을 해서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렇게 할지는 의문이죠. 네. 그러니까요. 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 네. 아까 했던 얘기 좀 이어나가자 보면 집단 항명 수괴죄, 네. 무시무시한 네. 이런 죄명을 갖다 댄 게 과연 이종섭 전 장관의 생각대로 한 것이겠느냐, 네. 이런 의구심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그렇죠. 의원님은? 군에서의 상식은 네. 그 정도면은 저도 군에 있으면서 자성정군 그때는 출신이시죠? 사법에 대한 군 사법은 다 지휘관들이 같이 간장을 하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네. 저런 것들은 저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저런 정도는 예를 들어 지시를 했는데 지시 이행을 못하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결제를 했잖아요. 이첩하라는 걸.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첩이 됐다 네. 한다면은 저거는 지시 불이행으로 보고 징계 정도 사유가 상식적인데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너무나 비상식적이라서 제가 국방에서 또 질의를 했었어요. 네. 이종섭 전 장관한테 왜 집단 항명 수괴죄로 걸었느냐 했더니 3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수사관 전화를 안 받더라. 그래서 3명이 모의를 항명 모의를 하는지 알고 집단 항명 수괴죄로 박정훈 대령은 걸었고 나머지 수사관은 2명은 항명죄로 했는데, 나중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닌갑네 해갖고
두 명의 수사관은 풀어주고 집단 항명 수괴죄는 항명죄로 낮추었잖아요. 맞아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아.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뭔가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했는데 이거와 연결이 되잖아요. 8월 2일 날 전화. 대통령 그 개인 폰과 네. 이종섭 장관의 통화 기록이 나왔잖아요. 그럼 3번 통화했다고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야 내가 지시했는데 뭐 어떻게 어긴 거야 항명한 거야 뭐 이렇게 또 따졌을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은 하고 또 국방부에서는 안절부절하고 이걸 가행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추측이고요. 이것은 수사로 네. 그런 파트를 그런 측면에서 수사관들이 좀 명확히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8월 8일 날 또 통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8월 8일 날 통화하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 뭔가 8월 9일 날 경찰에서 경북 경찰청에서 서류를 이첩 다시 해왔잖아요. 받아왔잖아요. 이첩한 서류를. 네. 근데 그거를 다시 검토를 어디서 할 건지 아직 결론을 못 내린 단계였어요. 아하. 군 검찰에서 할지 검찰단에서 할지 조사본부에서 할지 조사본부는 하기 싫어했죠.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 조사본부도 불러서 보고를 받고 했었는데 조사본부장이 그때 부재 중이었던 것 같고 그 부대령이 대행을 하고 있었고 네. 그 대령도 대단히 그 전역을 앞두고 있어서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때. 그 엮이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데 미루고. 8월 8일 날 네. 대통령 전화기와 이종섭 장관 전화 기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8월 9일 날 이종섭 장관이 명령을 내려요. 조사본부에서 자료를 검토하라. 명령을 내리고 조사본부에서는 과실치사 혐의 8명을 2명으로 바꾸어서 다시 경찰로 보내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8월 8일 거는 이종섭 장관이나 저쪽 측에서는 뭐 잼버리 사건 때문에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과 통화하고 국방비서관도 관련 군사보좌관하고 통화한 것 같고 김태호 1차장도 뭐 통화가 네, 된 기록이 것 같고 나오고 막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 별명들이 구차한 거죠. 그러니까 3번의 전화와 그 다음에 큰 변곡점이 계속 이루어진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퍼즐을 맞춰보면서 좀 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네. 무리하게 했을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부분들이 네. 대통령의 전화건 기록, 네. 통화 기록 거기에 딱딱 맞아 들어간다. 그렇죠. 모든 게 무리수였죠. 7월 31일 날 전화 있고 난 다음에 무리수가 생긴 거고 네. 뭐 8월 2일도 마찬가지고 8월 2일 회수, 전화한 보직 이후에 해임. 뭐 집단 항명 수괴죄니 보직 해임이니 무리수가 따른 거고 네. 8월 8일 또 조사본부에 뭐 넘겨지고 이후에 8월 9일 날 넘겨지고 8명의 가실치사 혐의자가 2명으로 바꾸어서 대대장으로. 다시 이렇게 예. 되는 이런 변곡점마다 대통령 전화기와 대통령실의 전화기가 네.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사안을 파헤치려면은 네. 이제 대통령실 넘어서 대통령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조사하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 폰 네. 그걸 압수수색해서 포렌식도 하고 압수수색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그다음 네. 그 관련자들이 또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저 국방위하고 운영위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대부분이 거의 여기 관련자들이 네. 위증을 거의 다 했어요. 이종섭 장관도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조태용 안보실장도 대통령께 이러한 사항 보고한 적이 없다. 뭐 또 뭐 국장관하고 뭐 그 국방 비서관도 그러고 네. 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위증이 됐을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수사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대통령의 인식도
그랬었는데 네. 뭐 특검의 이유가 점점 더 생겼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공수처도 없겠네요. 11월 달에 작년 11월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는 얘기를 네. 들리고 있잖아요. 보도가 그럼 나왔습니다. 바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장관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미루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공수처 내에서도 그 수사관들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위에 윗선에서 압력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수사 뭐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는 것까지도 이제 특검으로 밝혀져야 되는 거죠. 네. 자, 특검의 중요성, 특검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제 대통령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 예. 폰을 압수해가지고 그 포렌식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검이 안 되면은 뭐 이거는 그냥 말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종전 장관도 뭐 폰을 바꿨다고 그러고. 저는 이것은 일단 특검을 우리가 발의했는데 22대 지금 시작되는 시점에서 국정조사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원래 우리 당에서 21대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특검법도 같이 했었죠. 갔었고 예. 그 국정조사는 김진표 의장 결심만 했으면은 총선 전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이번 것도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국방위하고 운영위에서 퍼즐이 한 80% 제가 맞춰졌지 했는데 지금 이제 수사 과정과 그 박정훈 대령 재판 과정에서 지금 퍼즐이 한 90%막 맞춰지고 있잖아요. 마지막 퍼즐이.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받쳐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운영위와 국방위에서는 한쪽 의견만 들었어요. 실제 정인으로 채택하고 싶었던 박종원 대령 측이나 또는 안보실에 있는 파견된 대령 뭐 등등 많은 사람들을 또 군 검찰 단장 이런 핵심 요원들을 정인으로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반대로 못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런 수사관들도 군 수사관들까지도 이렇게 정인으로 채택을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진실에 근접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22대 국회 아까 뭐 국회의장이 결단했으면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네. 그동안 계속 강조해 온 것은 여야가 합의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처리하는 거 당연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국회법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네. 21대 국회와는 다르게 국정조사도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이 8월 5일 날 아마 투표로 6월 5일에 그렇죠. 네. 6월 5일에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배짱 있게 이런 것들은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엄청나게 목소리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면에서 강하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우원식 그 국회의장 되면은 이런 것들은 국정조사 꼭 관철시키게 하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결국 이 최혜병 특검법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또 특검이 빨리 도입이 돼서 지금 한시가 급한데 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22대 국회 민주당 제대로 해라 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잠깐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21대에서 많이 실망을 하셨을 텐데 22세가 국회가 어제 개원했습니다. 22대는 그야말로 개혁 국회가 되고 민주당이 행동하는 민주당 그 앞에 선봉장으로 김병주가 서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또 오마이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